네, 반갑습니다. 네, 24번째 주제 절대왕정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 절대왕정이라는 시대는요, 우리가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아이고, 근대가, 큰일 났네, 요새. 근대에, 자, 중세로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인 변화를 정치적인 변화가 벌어지는데 그 시기를 절대왕정이라고 합니다. 말해서 용어에서 나왔다시피 왕이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정치 체제다 하는 이야기인데 100% 그렇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요.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선생님, 이 절대왕정이라면서요. 근데 왕이 좀 생각보다 약한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나라마다 이제 왕의 어떤 그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정치 체제, 왕이 그전 시대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그 전후 시대보다 권력을 좀 더 가지는 시기를 우리가 절대왕정 시기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세를 보면요, 중세는 봉건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왕들이 힘을 쓰기 힘든 시기. 근데 이제 근대라고 하는 시기는 이제 시민국가, 시민사회라고 해가지고 이 시민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 시민들이 중심이 되었던 시기. 물론 이 시기에도 왕이 없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요 중간에 요 과도기에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절대왕정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지요. 자, 1. 절대왕정. 나라마다 모습은 좀 많이 다른데 가장 정형화된 거는 어디에서 나온다? 유럽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프랑스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요? 자, 절대왕정. 자, 보겠습니다. 1. 의미. 자, 의미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16에서 18세기에 왕 중심의 통일된 국가체제. 이 유럽에서 나왔던 왕 중심의 통일된 국가체제. 여기서 통일이라는 말은 행정이라든가 사법이라든가 군사, 이게 다 통일돼 있다. 이 봉건제만 해도 각 귀족들이 각자의 법을 돌렸잖아요. 통일된 법이란 게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와닿지가 않는 게, 우리는 왕조 시대를 겪으면서 늘 이래 왔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왕중심이었지 왕중심 아니었던 적이 어디노?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게 우리한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유럽의 역사에서는 이게 도리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어쩌다가 이런 혼종이 나왔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한테는 이게 당연한데.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구조입니다. 구조. 자, 이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게 상비군과 관료제입니다. 그 전에 중세 유럽 때도 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왕 중심, 어느 순간 왕이 오늘부터 내 중심으로 할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뭔가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바로 상비군, 군대가 되겠고,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벌집처럼 쫙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는 관료 조직,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요? 이때 당시에 상비군은 주로 이제 용병을 많이 씁니다. 이때 상비군 용병이에요. 돈 받고 싸우는 군대, 국민을 갖다가
강제로 동원하고 이런 시스템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체제가 잡히는 거는 나중에 나폴레옹 시대쯤 가야 돼요. 그전에는 용병을 갖다가 주로 활용을 해요. 근데 이런 상비군과 관료제를 갖추려고 하면 결국엔 뭐가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한 거지. 돈이 있어야지, 돈.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 절대왕정에 돈을 대주는 친구들이 누구냐? 바로 이 도시의 상공업자들이에요. 상공업자들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도시의 상공업자의 지원. 그래서 이 절대왕정 시기에는요, 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도시의 귀족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공업자들, 크기가 다른데 하여튼 얘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봉건제 때는 얘들이 힘이 셌고, 중세에는 얘들이 힘이 셌고, 근대에는 상공업자들이 힘이 세게 되는 그런 형태가 보이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이 절대왕정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중간이에요. 중간. 알겠죠? 중간입니다. 중간. 자, 그리고 사상적으로는요, 왕권 신수설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수받았다. 알겠지? 사상입니다. 사상. 야, 니들이 왜 우리를 갖다가 마음대로 명령하고 그러느냐? 우리는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았기 때문이야. 알겠지? 이때 당시에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가 그래도 한 먹힐랑 말랑 할 때거든요. 알겠지? 예, 그리고 여기 귀족이랑 상공업자들을 이제 밸런스를 맞췄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때 이제 매간 매직이 유럽에서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간 매직을 하면서 그 상공업자들이 관료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귀족들과의 어떤 대립관계. 요 가운데에 재미 보는 게 누구다?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정책. 말로 백난 해봤자 이따가 예시를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좀 구조화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경제정책, 중상주의. 상업을 중요시했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최대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적게 돈을 많이 벌자. 이때 돈이 뭐냐? 금이거든. 금을 최대한 모으자. 이런 정책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장려하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무역이죠. 보호무역. 근데 수출을 장려하려고 하면은 결국엔 뭐가 있어야 돼? 국내의 공업이 좀 커야 되지. 국내의 공업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식민지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알겠죠? 네.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절대왕정이라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 해가지고는 그 서유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유럽 해가지고 서유럽과 동유럽이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분 50초.